여행 수필.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중부 기행. 돌아가신 부모님은 해방 전에 13년간 일본에 사셨다. 부모님은 일본에서 살 때의 경험담을 많이 들려주셨는데 나쁜 이야기보다는 좋은 이야기가 많았다. 그들은 목간에 물을 데워놓고 새든 부모님께 먼저 목욕을 권했고 이사가는 부모님께 찹쌀과 밤을 선물로 주었다고 한다. 전시 배급을 타먹다가 식구 하나가 다른 곳으로 가고 없었는데 일본인이면 안 봐줄 사안을 식민지 백성이라서 눈감아 주었다고. 그런 말씀과는 달리 학교에서는 독립투사 탄압이라든가 관동 대지진 때 조선인 학살 같은 안 좋은 것들만 주로 배워서 어떤 게 실제고 진실인지 알고 싶었다. 그래서 한일 관계사에 관한 책을 사서 열심히 읽고 역사 유적지를 답사하면서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려고 노력했다. 도쿄와 교토, 대마도 등지는 예전에 가보았으나 아직도 안 가본 곳이 많은 터에 얼마 전 코카서스 여행 때 사귄 일행이 나오시마 패키지 상품이 좋더라며 추천하여 신청하게 되었다. 여행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나오시마 일정에 다카마스란 이름도 보여서 일본 국보 사신도 벽화로 유명한 다카마스 고분도 가는구나 싶어 얼른 신청했다. 그런데 여행 출발하고 나서 들으니 다카마스 고분은 교토 인근에 있어 이번 여행과는 무관했다. 히로시마도 그렇고 이름은 같지만 다른 지역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 세토 내해를 끼고 혼슈섬과 마주보는 시코쿠의 다카마스 국제공항에 내렸다. 공항을 빠져나오니 드문드문 소박하고 아담한 일본식 가옥들이 눈에 띄고 빈 땅이다 싶은 곳은 예외 없이 벼를 심어 놓았다. 7월 초인데 모를 심은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은 듯 보였다. 공항에서 멀지 않은 사누키 우동집에 들어가서 점심을 먹었다. 사누키는 시코쿠 섬 가가와 현의 옛 이름으로 이 지역에 사누키 국이 있었다고 한다. 사누키 우동은 이 지역에서 발달한 국수로 국물보다 면발에 목숨을 건 면요리다. 두툼하게 뽑아낸 면발이 유달리 졸깃졸깃 찰기가 넘친다. 새색시 엉덩짝이 이보다 탱탱할까 싶다. 한국 사람 식사량이 많다는 걸 아는지 오뎅과 만두도 곁들여 나와 맛있게 먹었다. 여행 중에 계속 느낀 거지만 우동집 초밥집 할 것 없이 차라리 무섭도록 정갈했다. 호텔에 짐을 풀고 나서 바로 시내 관광에 나섰다. 영주의 성은 허물어진 뒤 재건하지 않아 별로 볼 게 없다며 지나쳤고 영주의 정원이었던 리스링 공원을 찾았다. 원래는 이름처럼 밤나무가 많았다는데 오리 사냥을 위해 죄다 베어내고 지금은 소나무로 가득 찬 공원이었다. 자연적인 소나무가 아니고 하나같이 분재를 통해 모양을 낸 인공소나무들. 연못 귀퉁이에는 영주가 차를 마시던 고즈넉한 다실이 있고 건너편 산기슭에 작은 폭포도 보인다.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영주의 눈호강을 위해 백성들이 물동이에 물을 길어 올려 인공폭포를 연출했다고. 좀 더 걸어가니 더 거창한 다도형 건물이 나왔는데 이름이 기쿠게스테이. 두 손으로 물을 뜨니 달이 손 안에 있네라는 당시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동서남북 어디에서 보아도 정면으로 보이는 구조인데 이곳에서 연못을 바라보면 경치가 매우 아름답다. 다음은 야시마 전망대로 이동했다. 일본의 해상국립공원인 세토 내해와 다카마스시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로 다나카 스오의 작품이란다. 멀리서 보면 돌출된 절벽에서 바다를 향해 포효하는 사자를 닮았다. 부지 전체를 건축으로 보고 주변 자연환경에 녹아들듯 설계해 복도를 걸어가며 바깥 풍경의 변화를 감상하는 인상적인 공간 설계다. 전망대 아래로 야시마절이 있는데 시코쿠 88개 불교 성지 순례 코스 중 84번째 절이란다. 절문을 들어서면 큰 돌 수십 덩이가 땅바닥에 대충 뒹굴고 있는데 오사카성을 쌓고 남은 돌들이라고. 구조가 독특한 보물전 쪽으로 걸어가니 너구리 형상의 조각상 2개가 있다. 옛날 입당구 법승으로 유명한 홍법대사가 이곳에서 수도하다가 길을 잃었는데 이 너구리들이 나타나 길과 보물전의 위치를 가르쳐 주었다고. 돌아 나오는 길에 샘물과 바가지가 있어 마시려 하니 가이드가 제지한다. 일본 절은 물 마시는 데가 따로 없고 이 바가지는 신자들이 손을 씻는 용도란다. 홍법대사는 8세기에 이곳 사누키 국을 세운 유력 가문에서 태어나 장보고의 도움을 받아 중국에 유학한 뒤 일본 불교 최대 종파 중 하나인 진원종을 개창한 고승으로 지금도 일본 전국에서 사당을 세워 존경하는 스님이라 한다. 그가 세우거나 중창한 절 88곳을 순례하는 신자가 많다고. 야시마 절 주변에는 7세기 백강 전투 패전 후에 나당 연합군의 침략에 대비하여 쌓은 야시마성이 숲풀 속에 묻혀있다. 당시 일본은 천황의 즉위식도 미룬 채 4차에 걸쳐 3만여 원군을 보냈으나 나당 연합군의 괴멸적 패배를 당한 후 망명한 백제 귀족들의 지위로 백제식 산성을 세토 내해를 따라 10여 군데에 축조하였는데 이 야시마성도 그중 하나라 한다. 한일 두 나라는 서로 자신이 고대사의 큰 집이라 우기면서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대단히 밀접한 관계였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세토 내에는 고대의 고속도로나 마찬가지인 바닷길로 예로부터 한반도 도레인이나 통신사가 오가는 통로였다. 가야나 백제계 유민도 이 바닷길을 통해 내륙 깊숙한 교토까지 들어와 정착했다고. 지금도 시모노세키에서 오사카까지 배로 6시간이면 도착한다고 한다.
따라서 백제가 멸망하고 고구려가 위협받던 시기에 일본으로서는 다음 차례는 우리라는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어서 가가와현 서부 조주산에 있는 고토이라 신사로 향했다. 이곳은 바다의 수호신을 모신 곳으로 14세기 무로마치 시대로부터 전국에서 참배객이 끊이지 않는 유명한 신사란다. 일본 전국의 신사 수는 20에서 30만 개나 되며 하다못해 초미니 거머리 신사도 있을 정도로 신을 좋아한다는데 신이 350만이나 된다는 힌두교의 나라 인도와 달리 일찍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점이 신기하다. 신사 입구에 내린 후 정원의 800살 녹나무가 청청한 양조장부터 구경했다. 양조장 문 위에는 마른 삼나무 잎을 모아 둥근 공처럼 만들어 걸어놓았는데 가이드 말로는 술이 익었다는 표시란다. 본궁까지 오르면 시원하게 펼쳐진 산호키 평원을 볼 수 있다는데 날씨는 무덥고 계단이 하도 많아서 대부분 중간쯤 가다가 개 동상 있는 곳에서 되돌아왔다. 개 동상은 도쿄의 아픈 주인을 대신하여 참배를 마치고 돌아간 개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것이라 한다. 다음 날 세토 대교를 넘어 혼슈 섬의 오카야마 성으로 달렸다. 창대비가 내려 불편하긴 했지만 어쩔 수 없다. 표를 사서 들어가니 성의 정각은 아득히 보이고 드넓은 고라쿠엔 이 눈앞에 펼쳐진다. 일본 3대 정원에 들어간다는 유명한 정원인데 백성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고 뒤에 즐긴다는 시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4만 평에 달하는 정원에는 잉어가 가득한 연못을 중심으로 다양한 초목과 차 농장, 두루미 사육장, 전통 다실, 영주의 별장이 산재하고 산책로가 거미줄처럼 이어져 있다. 연꽃 연못가에는 이끼 낀 바위가 풍치를 돋우는데 덩치가 하도 커서 옮길 때 10여 조각을 내었다가 다시 붙인 자국이 선명하다. 영주가 농사 모범을 보이던 정전에는 가로 세로 정연하게 줄지어 모가 자라고 있다. 고라쿠엔 끝에는 검푸른 아사히강이 출렁이고 그 너머에 오카야마성이 웅자를 드러내는데 오사카성 뺨치는 규모와 외양이다. 6층 구조의 천수각이 성 가운데 우뚝 서서 아름다운 강변 경치를 내려다본다. 건물 외관이 검어서 까마귀 성이라 부르기도 한다고. 고라쿠엔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데 비해 오카야마성은 일본 국가지정사적이라고 한다. 오카야마성은 임진왜란 때 20세의 청년 장수로 참전한 우키타 히데이에 가축성한 거란다. 그는 오산의 독산성에서 권율 장군과 전투를 벌인 애송이었는데 민간인을 함부로 죽이지 말라 는 등의 유화책을 쓰다가 중도에 소환되었다. 일본 중부 오카야마현 출신으로 아버지는 일본 3대 악인에 들어갈 정도로 교활하고 사악한 인물. 이 지방이 원래 지리적으로 샌드위치 상태라 그런지 어디로 붙을까 무지 눈치 빠르고 상술에 능하다고. 우키타 히데이의 자체는 원체 잘나서 도요토미 양자로 가고 장가도 거부세도가 집안으로 아주 잘 가서 임진왜란 후에 세키가하라 전투가 벌어졌을 때 토요토미 쪽에 붙었다가 패전하여 다른 장수들이 거의 다 죽었는데 장인 100으로 살았다고. 대신 38년간 유배 생활을 하는 바람에 자신이 쌓은 성에 살지도 못했는데 유배 생활 내내 처가의 지원으로 호화 생활을 했다고 한다. 이어서 오카야마시 인근에 있는 구라시키 시로 달렸다. 옛 조창이 있던 곳으로 운하를 따라 세곡과 물산이 오가던 지역이다. 부슬비가 내려서 우산을 받쳐들고 기차역을 지나 얼마간 걸어가니 물길이 보이기 시작한다. 휘휘 늘어진 버들개지 사이로 쪽 곧은 운하가 흐르는데 주인 일은 돛담배 두어 척이 하염없이 비를 맞으며 정박해 있다. 운하 양옆은 근대에 일본의 전통 가옥이 밀집한 미관직으로 지정된 곳. 운하와 회벽 검은색 지붕의 주택과 창고 거리는 가히 일본 속의 일본이다. 운하를 가로지른 다리 옆에 옛 추억을 새김질하는 인력거 하나가 외로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운하를 따라 조금 더 걸어가니 오하라 미술관이 보인다. 1930년에 세워진 일본 최초의 서양미술관으로 구라시키의 방적 사업가이자 대지주였던 오하라 마고사부로의 컬렉션이다. 유럽으로 떠났던 그의 친구이자 화가인 고지마 도라지로를 통해 모네, 고갱, 샤갈, 르누아르, 엘 그레코의 그림을 수집하여 전시했다. 미술관 맞은편에는 오하라가 아내를 위해 지은 별장이 있다. 지붕을 황금빛 기와로 덮은 별장인데 이곳에 천황이 묵어간 적도 있다고 한다. 구라시키시가 속해 있는 오카야마현은 복숭아와 청포도로 만든 술과 비제냐키라는 생활도자기가 유명하다고 한다. 비제냐키는 9세기부터 이 지역에서 철분이 많은 흙으로 구워낸 도자기인데 단단하고 통기성이 좋아 여기에 술을 보관하면 술맛이 좋아진다고. 비제냐키에 물을 담으면 상하지 않는다는 속담도 있다고 한다. 오래된 에도시대 쌀 창고를 개조한 미네관에는 일상생활 용품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네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그 중에는 한반도에서 온 도공들에 의해 유래되었다는 지베야키라는 도자기도 있었는데 두꺼운 느낌과 촉감, 소박한 단순미가 특징이다. 운하에서 조금 들어간 골목길에 푸른 담쟁이와 향나무로 둘러싸인 구라시키 아이비 스퀘어란 간판이 보인다. 19세기 말에 지은 방적 공장의 벽돌 건물을 현대식 휴식 공간으로 개조하고 도예 체험 공간을 만든 거란다. 이 부근에는 일본 청바지를 만드는 방적 공장이 유명했다는데 지금도 꼼꼼한 수공 청바지 샵이 많이 보인다.
다카마스로 돌아와 하룻밤을 더 자고 다카마스항에서 이번 여행의 하이라이트라는 나오시마행 여객선을 탔다. 여행 온 외국인과 휴가를 온 듯한 현지인들로 시끌벅적한 것이 인천이나 대부항에서 서해 섬을 찾아갈 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 세토 내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닷바람이 온갖 시름을 다 걷어간다. 나오시마는 시코쿠 가가와현에 속한 섬인데 지도를 보면 혼슈에 더 바짝 붙어 있다. 나오시마 옆에 더 큰 섬이 있는데 임진왜란 때 선봉장 고니시 유키나가의 첫 영지라고 한다. 오사카성을 쌓을 때 돌을 조달하는 공을 세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규슈 중부 구로다 기요마사 영지 바로 옆으로 옮겨주었다고. 이둘은 라이벌 의식이 있어 임진왜란 중에도 사사건건 공을 다투고 사이가 좋지 않아 도요토미 사후 세키가하라 전투가 벌어졌을 때 구로다가 도쿠가와 편에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고니시는 도요토미 편에 붙었다고. 이 전투에서 패한 도요토미 편 장수들이 대부분 처형될 때 고니시도 교토 강변에서 참수되었다고 한다.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아 나오시마의 미야노우라항에 도착했다. 선착장에 이 섬의 상징이라는 거대한 점박이 빨간 호박이 보인다. 어릴 적 불우한 환경 탓에 정신질환을 앓으면서 예술혼을 불태운 쿠사마 야요이의 설치미술 작품이란다. 지금도 정신병원에 입원, 투병하고 있다고. 예술혼의 걸음은 결핍이 아닐까 잠시 생각해본다. 사람들이 호박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저기 뚫린 구멍으로 얼굴을 내밀고 인증사진 찍기 바쁘다. 이 섬은 원래 재련소가 있던 곳으로 최악의 산업 폐기물이 쌓여 버려진 섬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오카야마 출신으로 출판, 교육, 노인간호 사업으로 성공한 베넷의 그룹 회장 후쿠다카 소이치로가 이 섬을 살려보겠다고 작심하고 저명한 프리츠커 건축상을 받은 안도 다다오와 손잡고 나오시마의 생명을 불어넣기 시작했다고. 쓰레기를 치우고 꽃단장을 하고 나서 남국의 뜨거운 태양과 예술혼을 버무리니 절망의 섬이 희망의 섬으로 바뀌었다. 잊혔던 섬이 관광명소로 우뚝 서게 된 것이다. 셔틀버스를 타고 섬 맨 위쪽에 내려 지중미술관부터 찾았다. 미술관으로 가는 길에 작은 연못이 있는데 모네의 정원처럼 꾸며졌다. 전시한 작품도 모네, 터렐, 드마리 3인의 작품. 세토 내의 경관을 해치지 않기 위해 건물 대부분을 지하에 매설한 독특한 구조인데 자연광이 쏟아져 사계를 통한 작품을 볼 수 있다. 빛과 선을 모토로 건설된 이 기막힌 미술관은 아쉽게도 사진 촬영 금지구역이다. 쏟아지는 뜨거운 태양을 온몸으로 받으며 구불구불 좁은 길을 따라 걸었다. 눈을 돌리면 코발트빛 바닷물이 출렁이고 다시 눈을 돌리면 자연과 하나 된 설치미술 작품들이 놓여있다. 예술이 밥 먹여주냐?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자칫 지루할 수도 있다. 지중미술관 아래 벨리 갤러리 뮤지엄은 안도 다다오가 2022년 베네세 하우스 30주년을 기념하여 만든 건축물. 종이접기를 연상시키는 독특한 구조다. 그는 트럭 운전사와 권투 선수 같은 여러 직업을 전전하던 사람으로 독학으로 건축가의 반열에 올랐다고 한다. 이 건물 안팎으로 쿠사마 야요이의 나르시스 가든이란 작품이 있다. 물 위에 떠있는 거울 같은 스틸 구가 바람에 따라 모양을 바꾼다. 쿠사마의 작품 옆에는 오자와 츠요시의 블랙붓다 88이 있다. 그는 산업 폐기물을 연소시켜 얻은 슬래그를 이용하여 88개의 부처상을 만들었다. 불교 성지 순례의 전통을 따라 나오시마 전역에 배치된 부처상을 연구하고 영감을 받아 제작하였고 2022년 이곳에 영구 설치되었다고 한다. 조금 더 내려오면 이유한 미술관이 나온다. 한국 출신의 세계적인 아티스트 이유한과 안도 다다오의 콜라보로 알타미라 동굴에서 영감을 얻은 우주적 공간과 자연, 건물이 작품과 조화를 이룬다. 미술관 정원에는 이유한의 거인의 지팡이 또는 휴식이라고 불리는 작품이 설치되어 있다. 야외 결혼식을 올리기 딱 좋은 정원이다. 좀 더 내려와 베네세 하우스에 들어가면 안뜰 정원에 히로시 스기모토의 시간의 회랑 갤러리가 있다. 자연광, 음영 그리고 대상의 순수성을 잘 이용하는 작가로 도쿄와 뉴욕에 오가며 활동한다고. 유리 차실 작품 뒤로 나오시마의 또 다른 상징, 노란 호박이 있는 해변이 보인다. 3박 4일간의 일정이 후딱 지나갔다. 정갈한 요리, 똑똑한 룸 냉난방을 비롯하여 빈틈없고 선진적인 일본의 관광 인프라에 감명받았다. 호텔에 연박할 경우 방문 앞에 방해하지 마시오라는 검은 패를 걸면 불필요하게 방을 청소하지 않고 생수와 수건만 넣어준다는 아이디어도 산뜻했다. 일본인들이 서양인처럼 합리적이란 말을 많이 들었는데 정말 그렇다. 1920년대에 이미 항공모함을 만들어 대동아를 꿈꾼 저력이 괜히 나온 게 아니란 생각이다. 이런 대단한 이웃을 둔 우리는 행인지 불행인지. 일본 국립유전학연구소는 일본 유전자군의 65%가 한반도를 거쳐 대륙에서 건너왔다고 발표했고 오사카 대학 인류학자 고하마 모도스쿠 교수는 사람의 머리형을 연구하여 현대 일본인의 원류가 한반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했다. 역지사지하면 지금 일본인과 한국인은 서로 위치가 뒤바뀌었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과거사 문제로 껄끄럽지만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도 자식 낳고 잘 사는 부부처럼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